설명을 그래서 구구절절히 못합니다. 결론만 요약만 오늘은 딱딱해서 말씀드리려나. 새 영문교육을 제가 한 30년 다녔어요. 근데 화성시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한 30년 다녔는데 복합비료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여기 복합비료에 유효기간 아시는 분? 제 강의 들었던 분 말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혹시 밑거름 논농사 지을 때 밑거름 뿌리고 나서 NK를 며칠 만에 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45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교육을 잘 받으십니다. 그것이 복합비료의 유효기간입니다. 아, 그러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꼭 찍어주지 않으면 몰라. 옆에 있어도 그것인 줄을 모르고 다녔어. 옆에 있어도 안 보이면 뭐 금덩어리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전지전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나무 키우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 가지 잎의 성장 곡선이고 또 하나는 뿌리가 발달하는 곡선입니다. 이게 조금 어지러우면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게 4월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뿌리가 성장하는 곡선이에요. 즉 말하면 높이가 높을수록 나무의 성장이 왕성하고 나무의 뿌리가 잘 자라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념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시작을 언제부터 합니까? 4월 초순부터. 그 다음에 뿌리의 성장이 언제 끝납니까? 10월 말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계절이 아니다. 쉬고 있거나 잠자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여름에는 초봄과 마찬가지로 성장이 둔화돼요. 이것도 우리가 특기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 뭐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또 올려 보여드린가 하면은, 비료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자라는 만큼 필요한 것이다. 우리 젊었을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도시락 2개, 우리 체력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때 도시락 2개를 싸갖고 갔는데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하나도 없어져요. 배고프니까 많이 움직이고 또 이 신체 대사가 왕성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루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이 열량하고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2배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기초적으로 대사,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소화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하고 젊을수록 열량이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초 대사량입니다. 근데 나무가 젊고 성장이 많을수록 비료는 많이 소모됩니다. 또 이제 열매를 많이 생산할수록 또 비료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료를 주는 요령을 설명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데에 맞춰서 필요한 양을 적시적시 공급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유기질 비료에 너무 의존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집에다가 이만큼 쟁여놔놓고 준다고 할 때 몽땅 받아야 돼. 2,000원 보태준다 하니까 한 200보 주문해가지고 싸놓고 있는 것이 이제 비료밖에 없어. 유기질 비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유기농 해야 되니까 화학비료 안 쓰고 유기질 비료만 냅다 써.
이게 우리 블루베리 농사짓는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먼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블루베리에게 가장 좋은 비료는? 블루베리에게 가장 좋은 비료는 화학비료다. 화학비료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른 농사는 유기질 비료, 태구비 이런 걸 많이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유기물을 땅속에다 쟁여놓고 살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서울대학교 이병일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배수 하는데 물이 얼마나 잘 빠져야 되는지 모래 함량으로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모래가 70%여야 된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해운대 백사장 가야지 마사가 모래가 뭐 몇 프로 25%도 안 돼요. 마사 70% 된다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배수를 내려면 유기물을 얼만큼 넣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또 유기물이 30%를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되게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900평이라는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에 40cm 두께로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다 유기물 30%를 넣으려면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 파쇄목을 앞사발이라는 덤프트럭 제일 큰 거 있죠? 그걸로 24대를 집어넣어요.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심었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도 없어. 나만 있어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넣은 게 아니고 땅은 가만히 놔두고 앞사발이를 27대 까니까 한 30cm 깔려버려 있더라고요. 그냥 유기물 땅이야. 거기다가 그냥 용토 좀 넣어가지고 바로 심었어요. 나무. 흙은 가만히 놔두고 논바닥 목폭시 하나도 안 건들고 900평에 파쇄목으로 까는데 2,400만 원 들었어요. 딱 진짜 한 차당 그럼 100만 원꼴 들었어요. 작업비까지 다. 내가 직접 중량비를 하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돈은 없고 어째요? 화분에다가 키우니까 잘 크더라 이거죠. 또 화분에 키우면은 처음엔 잘 크죠. 2kg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그 이상은 생산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뭐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신 농가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까 자 이왕에 2kg 나오니까 밀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화분과 화분을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4배수, 5배수로 심어가지고 실제로 700평에서 약 6톤, 7톤 따신 분도 있어요. 700평. 필요하시면 내가 견학 시켜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영리해. 그런 거 보고. 자, 비료를 나무가 성장한 만큼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비료를 언제부터 줘야 되는 지금부터 볼펜 들어서요. 여기는 말로. 맨 처음 주는 비료는 유기질 유박 비료입니다. 아까 내가 그 나쁘다고 해놓고 또 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비료로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료로서 필요한 양을 주라는 게 아니고 유박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느냐? 2월 말 안에 뿌려주세요. 유기질이나 유박 비료는 주는 양은 2주먹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성목 기준으로 4년 이하의 나무는 1주먹만 뿌려주세요. 개개개개 나는 지금까지 바가지로 하나씩 퍼줬는데 1주먹 주라고 하니까 그거 묻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화학 비료라고 좋은 비료로.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근데 꼭 써야 되냐 그러면 그 조금 주나마 나은 것을 써야 됩니다. 그건 비료로서 쓰는 게 아니고 유기질 비료에 우리가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하얗게 곰팡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EM도 주고 뭣도 주고 뭐 다른 미생물 이렇게 액비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거 안 줘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건 안 줘도 돼. 그런 분은. 만약에 그런 분은 안 줘도 돼.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내내 화학비료만 가지고 하겠다. 뭐 하면 일단 종균은 접종을 해라. 이게 1주먹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되면 지가 수만 배 돼가지고 갈 것이고, 환경이 안 되면 바가지로 구워도 그 자리에서 며칠 안 가서 다 죽어요. 이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농사짓는 저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 유기질 비료가 나쁜 점은 뭐냐? 나쁜 점은 첫째, 뭐가 얼만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기질 비료가 언제 비료가 분해가 돼가지고 언제 나무한테 공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에 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표시되어 있는데 왜 몰라요? 질소인산칼리 4, 2, 1 이렇게 써졌던데요. 근데 그 비료가 그렇게 써진 비료가 언제 분해가 돼서 나무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될지를 알 수가 없다. 화학 비료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뿌리는 순간부터서 45일간은 야들이 나무한테 이용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설에서 비가림을 하거나 이렇게 비닐 아래에서 나무를 키우는데 유기질 유박비료를 쓴다?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질이나 유박비료는 물이 들어가서 농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분해를 못해요. 미생물이. 여러분들 저기 뭐야 김치를 오래 놔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을 많이 써서 짜게 해야 돼요. 묵은지로서 먹을 거는 간을 더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미생물 활동이 억제가 됩니다. 블루베리를 오래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냉동고 말고 설탕에다가 담가놓으면 돼요. 그러면 설탕량에 따라서 100년이 가도 안 변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농도가 진하면 어떤 미생물도 분해를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변질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 같은 비가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유기질 많이 줘놓고 더군다나 이제 비료 줘놨다고 물도 안 줘요. 물을 주기는 줘. 호스로 줘. 전적으로.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뿌렸던 유기질 비료가 가서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설농가, 비가림하는 농가는 유기질 쓰시지 말고 정 쓰시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조루 들고 물로 줘가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이별을 시켰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하느님하고 나무하고 딱 이별을 시킨 거 아니에요. 비닐을 딱 쳐서.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 맨 처음 이 시기 이전에 첫 번째 주는 비료는 유기질 비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절대로 유기질 비료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얼만큼, 언제 줘야 될지. 다음 두 번째로 비료를 줘야 하는 거는 유안입니다. 유안. 황산암모늄. 유안 아시죠? 자, 유안을 언제 줘야 되느냐면 잎이 4장 내지 5장 펴졌을 때입니다. 잎이 블루베리가 싹이 트고 잎이 4장 내지 5장 펴질 때까지는 비료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밑거름 한다고 이렇게 거름 혹시 주신 분 있을까? 없으실 거야. 왜 그때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봐봐요. 잎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나이가 돼서 잎이 약간 딱딱해져야만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만약에 비료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비료를 100이라는 비료를 줬을 때 하늘로 날아가서 가스로 날아가는 게 30%예요. 비료 주고 나서 가스 피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비료 주면은 나무가 다 빨아먹는 게 아니요. 하늘로 가스가 돼갖고 날아가요. 질소가스. 우리가 요소비료 주면 가스 돼갖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먹을 거라고? 그것은 3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유안을 맨 처음에 잎이 4-5장 펴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라는 이유는
쓸데없이 비료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다. 쓸데없이 비료를 주게 되면은 땅 속에 뭐만 남아요? 쓰레기만 남는 거죠. 비료가 꼭 필요한 것만 주게 되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유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황산 암모늄이라 해가지고 가스예요. 필요한 것만 주게 되면 줄 수가 없어. 공기 중에 이게 또 돌아다니는 거를 어떻게 나무한테 주냐고.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붙여놓은 거다. 그러니까 주고 되면 가스 돼가지고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땅 속에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나무가 더 안 돼요. 소금밭에서 무슨 나무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자주 줄 때에 줘야 돼. 그럼 물을 언제 자주 줘요? 봄 돼가지고 붙어서 봄가뭄 들어서부터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주잖아. 요즘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눈 내려주니까 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자주로 줄 때 그때부터서 비료질을 시작해야 된다. 자, 잎이 4-5장이 펴질 때까지를 또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새끼가 초등급 받아가지고 빤스 아버지 빤스 메리아스 사학봉 언제 사갈까요? 적어도 20살 넘어야 돼. 대학 졸업시켜줘야지 사다 주지. 이제 중학교 졸업한 놈 보고 야 너 가서 아버지 빤스 사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파리도 딱딱해져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잎이 4장 내지 5장 펴져야 아랫잎 붙어서 제대로 된 잎사귀 부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잎도 나이가 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차야 양분을 만들어요. 아니 나무가 그래도 크고 있는데 지금 비료 줘야 되지 않냐고 애가 터지신 분이 있어. 그 나무가 크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큰다고 하는 거는 나무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나무의 폭이 넓어질 때 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머리카락 빠지고 나온 걸 가지고 내가 내 머리카락이 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복구하는 거지. 복구가. 마찬가지로 가을에 떨어진 단풍에 의해서 또 떨어진 낙엽에 의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는 나무가 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 주는 비료는 유한이다. 유한을 나무 먹으라고 또 주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 활동 왕성하게 하고 유기물 산화되라 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주는 거예요. 유한을. 정말로 나무한테 줘야 하는 비료는 이때부터 시작해요. 언제? 유한을 주고 나서 일주일 후 4월 초 뿌리가 활동이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을 주고 나서 일주일 후 유한하고 복합하고 간격을 좀 띄워줘야 하는 이유는 복합 속에도 질소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을 주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거나 겹쳐서 주게 되면 어느 한 가지 질소 비료의 비중이 높아져 버린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안에 그렇게 많이 띄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줬으면 한 이상 다음 물 줄 때에는 복합 비료를 주라 하는 거죠. 자, 복합 비료를 얼만큼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비료를 주는 간격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 아까 복합 비료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죠? 45일. 그러면 1년에 비료 몇 번 줘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한 달 반. 45일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많이 줘야 5번. 안 그러면 4번 정도 주면 끝나요. 아이고 나 4번 주기도 귀찮은데 그래도 4번은 줘야 돼. 근데 그 4번 주는 게 안 귀찮은 분은 8번 주면 더 좋아요. 어떻게 8번을 주냐고? 조금씩. 4번 줘야 될 양을 나누어서 8번으로 주면 더 좋다. 부지런을 떨 수 있는 분만. 원래 농사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 짓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동서고금을 해. 그 주인 발소리 듣고 작물은 잘한다잖아. 그러니까 부지런 떨어야 되는데 할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4번 더 하기 힘들어. 그런 분은 3번이라도 나눠주시더라. 자, 일단 줘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어. 자, 그러면 유아는 그러면 한 번만 주고 말아야 되냐고. 그렇죠. 처음에 주는 유아는 나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땅속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로 또 땅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사용했던 유기물이 산화되는데 유기물이 왜 산화돼? 유기물 속에는요 우리가 이미 주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 영양소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비료 양분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기물, 미생물에다가 유한이라는 먹이를 주는 거고 두 번째 유한을 줘야 하는 때가 있어요. 요때하고 요게 왜 유한을 주냐면은 필요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질소입니다. 질소비료의 중요성은 블루베리 농사에 있어서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로 비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성장이 확 폭발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성장을 시켜주는 비료가 질소거든. 그러니까 요때에 질소만 추가를 해준다면 진짜 금상첨화다 이거죠. 자, 그럼 요때가 언제냐면 5월 하순. 근데 실제로 5월 하순에 질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왜 못 주죠? 그렇죠. 열매가 있을 때 질소를 주면 과가 물러져요. 숫기가 지연돼요. 그 다음에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못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매가 있을 때에는 칼륨을 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조금 고급 농사인데 색깔이 첫 번째 색깔이 왔을 때에는 칼륨비 황산가리를 살짝 시용해 주는 게 좋아요. 살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료로 쓰는 게 아니고 영양제로 쓰는 겁니다. 황산가리는 색이 첫 번째 열매가 색깔이 오면 그때는 황산가리를 10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숫기가 땡겨지고 과색이 이뻐지고 맛있어지고 과가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영양제니까 내가 비료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양만 주라는 거예요. 칼륨은. 자, 비료는 수확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바로 줘야 됩니다. 수확이 끝나자마자. 나는 7월, 8월에도 열매 달리는 열매가 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같이 주세요. 7, 8월에 달리는 열매는요. 껍데기도 두꺼워요. 그 다음에 원래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열매도 늦게 나오는 것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요. 껍데기도 두껍고 햇빛에 오래 노출되려니까 이 색소도 더 많게 되고 아무튼 열과에도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일찍 나온 것들이 꼭 약해.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야 돼. 식사똥이라고 그러잖아. 제대로 달수를 못 채우고 나온 녀석들은 인큐베이터에다 넣어가고 또 하잖아. 그게 약해.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조생일수록 맛도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놈들만 좀 생각해주고 7, 8월에 나온 놈까지 기다리고 비료 안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조생의 수확이 끝나면 조생의 수확이 언제 끝나요? 6월 20일쯤 끝나면 그때 유화를 한번 추가를 해주시라. 추비를 해주시라.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추비는 뭐냐면 8월 중하순경에 하이브시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 찬바람이 곧 나올라간다. 이제 저녁에 제법 바람이 찬 공기가 산들산들한다. 이때 뿌리도 엄청 잘 자라요. 그때 한 번 더 2차 성장할 때 그때 유한을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줘야 한다, 줄 수 있다,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질소인산칼리 3가지 성분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합비료가 그렇고 유한이 그렇고 유박은 뭐 비료를 안 친다고 그랬으니까
황산나리도 비료로 안 친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무한테 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주는 비료로는 우리가 치부를 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네?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 인산, 칼슘, 황, 마그네슘, 미량요소 이거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주는 방법은 여기 있다.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쪽에 보는 비료는 독합 말고 용과린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용과린.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용과린이라는 비료는 두 가지 비료가 짬뽕돼 있어요. 하나는 용성인비고 또 하나는 과린산 석회라는 두 가지 비료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농협에 가면 제일 많은 인산질 비료가 대표적인 인산질 비료가 용성인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블루베리 농사에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비료예요. 그게. 왜냐하면 돌가루거든요. 아니 내가 10년 새 블루베리 나무를 3번 바꿨어요. 파내고 심고 파내고 심고 지금까지도 꼬집거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봐요. 근데 용성인비라는 비료는 400년 동안 분해돼야 할 비료예요. 돌가루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성인비 해가지고 400년 농사 짓겠다고 용성인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농협에서 근데 그거는 왜 팔아요? 그거는 감나무밭, 사과나무밭 이렇게 장기수에 나무 심을 때 구덩이에다 한 번씩 넣고 포크레 뒤집어갖고 심으라고. 포도밭에 뿌리는 거요. 10년, 20년 나오라고. 장기수일 때 해가. 블루베리는 10년을 볼지 안 볼지 몰라요. 내가 10년 농사 짓지 안 짓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서 10년 안에 없어질 만한 5년 안에 없어질 만한 인산질 비료가 뭐 있어요? 물로 녹여주는 거 말고 과린산 석회라는 게 있어요. 칼슘하고 인산하고 결합돼서. 근데 그 비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만들어요. 왜? 안 팔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석효성이어가지고 부작용이 많아요. 잘못 썼을 때. 그래서 제조를 안 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원가도 비싸고. 그래서 안 만드는데 이 용과린이라는 비료는 용성인비하고 과린산석회 두 개를 딱 합쳐놨어. 그래서 이 과린산석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용과린을 쓰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비료. 망공 200원 조합원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연구회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 살 수 있어요? 예. 어디 농협에 있어요? 내장 농협. 네? 내장 농협. 내장 농협. 내장. 그거 하면 있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하면 있는데. 자, 거기서 샀어요. 요거를 쓰게 되면은 무슨 이점이 있냐면은 저 안에 아까 주라는 유한하고 복합하고 뺀 나머지 그 원소는 이게 다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갱이 비료라는 하나는 값이 아주 싸요. 그리고 저거는 3년에 한 번만 주면 돼요. 3년에 한 번. 왜 3년에 한 번이냐면요. 여기 들어있는 황도 들어있어요. 칼슘도 석회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이 비료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중성 비료입니다. 그래서 칼슘도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황도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반반 섞어지니까 중성 비료. 그래서 산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 비료를 쓰면.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은 마그네슘, 황, 칼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다 가져갈 수 있거나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무가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는 비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도 나는 쓴 적이 없다. 내일이라도 쓰세요. 이거는 계절이 없어. 3년 내에 새벽에 뿌리든지 한낮에 뿌리든지 낚시 갔다 와서 뿌리든지 겨울에 뿌리든지 그 마음대로 그냥. 근데
3년 안에만 아무 때나 써주면 된다. 안 쓴 사람은 내일이라도 써줘야 된다. 양 거기 써줬어요. 푸대. 그런 거는 강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푸대에 써줬어. 대한민국의 모든 알갱이 비료는요. 복합 비료를 포함해서 다 300평당 한 포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 용가리는 마음대로 쓰세요. 300평 아니라 200평에서도 부작용이요. 그런데 아까 유한이라든가 복합 비료는 많이 쓰면은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한 포에 300평당 한 포라고 했어요. 복합 비료가. 근데 이거는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벼농사 지을 때는 해당이 되지만 블루베리는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뿌리가 있는 곳만 비료에 해당이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걸어다니는 건 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뿌리가 없는데도 빼고 그럼 300평이 아니죠. 600평당 한 포가 되고 1200평당 한 포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료 한 포를 가지고 1200평 뿌려라 이거. 나 900평인데 그래 내가 인심 썼어. 그러면 900평에 한 포만 쓰자 이거죠. 대신 뭐예요? 1년에 아까 많이 부지런 떨면 5번 준다고 그랬으니까 5포 이상 쓰면 안 된다. 감이 왔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복합 비료를 통해서 3요소는 다 넣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 미량 원소는 용가림 한 가지로 싹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알갱이 비료를 써가지고 농사짓는 요령이었어요. 알갱이 비료를. 그럼 이게 점수로 따졌을 때는 70에서 80점 되는 10위권. 나는 그보다 농사를 더 잘 질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액상 비료를 써라. 알갱이 비료는 좋지 않다. 지금까지 쓰라고 해놓고 이제 좋지 않다 이런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 드린 방법은 대면적을 하시는 분들, 면적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쉽게 농사질라는 분, 나는 사람 나고 블루베리 났지, 블루베리 나고 사람 났어? 이러시는 분들, 나는 고생 많이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든지 나는 고생을 해서라도 수량 내고 맛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돈 더 벌란다고 옆집보다도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알갱이 비료 쓰시지 말고 물에다 타서 쓰는 비료를 쓰셔라. 말이에요. 복합 비료를 쓰더라도 관주용 복합 비료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 말은 돈도 더 비싸요. 그래서 관주용 비료가 더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일꾼이 40명이 있어요. 근데 앞에 한 줄만 삽을 주고 뒤에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교대로 삽질을 하라고 그래요. 땅을 파라고 그러면은 3, 6 앞에 계신 분들 일의 양만큼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체 계신 분들한테 다 삽을 한 자루씩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함께 구덩이를 팝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죠. 다 함께. 내가 왜 이 비유를 들어드리냐면 구형 비료라고 하는 거, 알갱이 비료라고 하는 거는 땅 껍데기에다가만 주는 비료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뿌리만 양분을 빨아들이고 가까이 있는 뿌리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관주용 비료라고 하는 거는 물에다 녹여서 딱 주면 물 따라서 비료 자체가 땅속 깊이 들어가니까 모든 뿌리가 다 한꺼번에 활동을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지만 화분에서는 잘 큰데 왜 땅에 심어놓은 놈은 안 크냐는 거야. 화분에서 같이 똑같이 이쁜 거는 잘 크겠죠. 근데 화분에서 같이 물 잘 안 빠지고 화분에서와 같이 유기물 많이 안 써주고 화분에서와 같이 물 자주 안 주고 화분에서와 같은 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안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해야죠. 아니 땅에 심어놓은 것은 4년 5년 되니까 뭐 3kg 4kg 이렇게 늘어나던데
화분에 있는 놈 왜 2kg밖에 못 따냐고 이렇게 또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화분에 있는 것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밖에 생산을 못해요. 뿌리 양만큼. 그래서 나무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 수종차가 100kg 딱 정해져 있으면 서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그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더 나은 농사를 지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액상 비료를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영양제 한 가지 영양제 얘기는 해주고 해요.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돈으로 해보려고 그래 또 깨우는 사람이 꼭 내가 꼭 그렇거든.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참 오만 농사를 내가 다 지었어요. 근데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원예사 말 듣고 하라는 대로 처음에 내가 포도 농사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예사 형님이 지금 요거 해야 될 때요. 자네 요거 했는가? 요거 갖고 와. 요거 할 때 요것도 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해. 주는 대로 갖다 썼어요. 그럼 270만 원 비료가 1년 농사 짓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머릿속에 뭔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면 내 식대로 농사를 지니까 영양제 안 쓰고 농사 지니까 70만 원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쓸데없이 비료 장사들한테 돈 너무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까 봐. 절대라고 그랬어요. 절대 써서 안 되는 비료. 요렇게 물에다 녹여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10,000원 이상 주라고 하는 비료 쓰면 안 돼요. 전부 다 비료량이 호주머니 배불려야 됩니다. 자, 이 비료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물 빼고 나머지 비료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엄청나게 좋은 비료가 들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물 빼고 나머지 비료는 얼마나 들었겠냐? 근데 이 물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뭐다는데 이거 한 병에 17,000원, 20,000원 이게 뭐 들었어? 하고 뭐가 들어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코필름, 노도섬에 뭐 해조류에서 추출을 하고 뭐 27종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이렇게 표시된 양을 딱 보면 수용성 몰리브덴 0.00 100만 분의 1, 풍소 0.02%, 그 외에는 유해물질 없음. 이게 표시사항의 전부야. 그래 놓고 2만 원이래. 요거는 쓰지 말자. 이거 사기라고. 누가 얘기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비료 가지고는 최고 권위자인 우리 현해남 교수가 농민 여러분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막 쓰고 다닌다. 하도 비료 장식을 하는 꼬락서니가 좀 비기 싫으니까 오지가 뭐 그런 양반들이 다 왔었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비료 장식 또 말 나온 김에 요만한 병에다 담아먹고 얼마 전인가 뭐라더라? 산도 조절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10,000원이래. 그래서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요거 한 병을 갖다가 물 5톤 탱크에다 딱 넣어가지고 산도를 재보면 4.5 딱 나온대. 또 있어. 요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동부 한농에서 영업사원 나와가지고 지들 거 블루베리 전용 관주비료는 물에다가 딱 녹이면 산도가 pH 4.5로 딱 알맞게 떨어진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관수용 비료는요, 관수용 비료에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칼슘을 같이 섞을 수는 없습니다. 화학적 변성 때문에. 산성이면 산성, 알칼리면 알칼리 하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비료는 다 산성하고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주용 비료도 해봐야 내 말이 맞나들립니다. 물에다가 타면 다 산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 것만 그런 것처럼 설명한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사기성 있는 거고, 산도 조절제 10,000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타가지고 주면은 산도가 맞아진다? 다시 맹물 주면 도로 이슈. 그러니까 물 줄 때마다 10,000원씩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거 쓸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엔진 무슨 뭐 불수 요즘 저 엔진 나 주유소 가도 또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이래는 생활 상식이니까 주유소 가면 그거 있잖아. 엔진 뭐 때 빼는 뭐 한다고 연료 첨가제 뭐 해가지고 넣으면은 아니 요즘 자동차 얼마나 잘 만들어요. 엔진 못 써서 안 굴러가는 자동차 있어요? 없지. 그거 뭐 하려고 써? 나는 오일도 5,000km에 안 갈아요. 나 제네시스 나 비싼 차요. 그래도 나 10,000km 안 되면 안 갈아요. 가면 난리야. 사장님이 차를 요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꾸라 7,000km에는 그래도 가라. 시꾸라 40km 안 되면 가지 마. 엔진 못 써서 안 굴러가는 차 없어요. 다 30년 이상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지 말라 이래야. 비료든지 뭐 요즘 병신이 3가지 병신이 산대. 우리 어머니 말이 못 둘러먹어서 병신, 불려서 병신, 알고도. 자, 최고로 농사를 짓고 싶다 할 때, 이럴 때는 이게 아예 기계한테 맡기자 이거죠. 여기 2,000평 이상 농사 지십니다. 손 들어보시죠. 2,000평 이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비기계를 설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농사는 5,000평을 지어도 노지로 그냥 사과 농사 짓는데 그건 또 블루베리는 물탱크 놔두고 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 줄 때마다 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한을 주더라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아예 포대 놔두고 물 줄 때마다 조금씩 타서 주면 그게 완빵이야.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줄 때도 있고 우리 각시가 줄 때도 있고 우리 어머니 보고 좀 주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탱크에다가 옆에다가 딱 비료 놔두고 한 바가지씩 탁탁 하나 넣게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요. 그게 올바른 시비법이다. 자, 농도도 맞춰서 주면 좋다.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 다 못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시비 얘기인데 이제 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전지전능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연면시비 얘기인데 블루베리에 있어서 연면시비는 2가지 성분 때문에 딱 2번을 해줘야 돼요. 2가지 성분은 하나는 칼슘이고 하나는 봉소예요. 그 2가지 성분은 왜 연면시비를 해줘야 되냐면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낮은 산도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의 산도 칼슘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칼슘이 많으면 알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 칼슘이 어느 정도 이동이 안 되냐면 고추가 있으면 끄트리만 물러진 거 칼슘 부족. 도마도가 있으면 배꼽만 썩어요. 잎이 있으면 가장자리만 타는 거. 이게 칼슘 부족이에요. 잎 끄트리만 오라져. 뒷번이라고. 이게 칼슘 부족인데 그 정도로 이동이 안 되는데 뿌리에서부터 부족은 흡수를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블루베리가 칼슘이 급격하게 체내 함량, 몸속에 칼슘 함량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애기들 키우다가 나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애기들 학교 보내게 되면 주머니에 이 10,000원짜리가 붙어있을 새가 없잖아. 아빠 돈. 학교 가려고 하면 이게 그 뿅아리 새끼 입 벌리듯이 그냥 돈 하니까 주머니에 돈이 붙어있지 못하잖아. 블루베리도 열매를 달고 있을 때는 모든 내 몸속에 있는 양분을 다 갖다가 이 열매를 만드는 데다 다 써요. 그때게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뭐겠어요? 칼슘. 그래서 줘야 돼요. 근데 이 칼슘이 좀 설명이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게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도 지으실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흡수도 안 되지만 이동도 안 되지만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 효율도 안 나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블루베리의 이파리 뒷면에 잎 기공을 통해서 칼슘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기공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속으로 원하는 안 들어간다 이거지. 이게 빼쪽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속으로 쏙 잘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쏙 들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옆면 시술을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알 크기가 이 칼슘 알갱이의 크기가 작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내가 칼슘의 모든 우리가 다른 농사, 블루베리뿐만 아니고 농사 질 때 연면 시비할 때 철칙이 있어. 철칙. 첫째, 잎의 기공이 열릴 때 시간은 10시부터서 12시 사이. 2시, 3시 되면 다쳐요. 왜? 수분 증발이 너무 많이 되면 지가 몸이 마르니까 다시 다쳐버려. 그래서 해 떠가지고 몸의 온도가, 이파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나도 이렇게 날씨 좀 따뜻해지니까 지금 요 창문을 열잖아요. 기공이 열렸을 때 10시에서 12시 사이 요때 연면 시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칼슘을 쓰더라도 크기가 작은 칼슘을 써야 돼요. 자, 칼슘의 크기가 작은 순서로 불러드릴 테니까 제일 작은 게 염화칼슘. 근데 식용도 있어요. 공업용 염화칼슘 요 도로에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 그거 써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혹시 불순물이나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게 염려가 되잖아. 그럼 식용 염화칼슘 쓰시면 돼요. 어쨌든